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한 중년 여성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 에이나였으며 10년 넘게 유명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친절한 마음 덕분에 호날두 가족의 신뢰와 감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봄날 아침, 아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살짝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녀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작업복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면서 늘 그랬듯이 그날의 일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것이다. 전날 밤 크리스티아누는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고급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축구선수는 가족을 위해 새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나의 판단과 책임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관심을 끌었던 특정 모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드리드 중심부에 있는 명문 대리점을 방문하도록 그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나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 영광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뱃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반적인 책임은 가사 관리, 음식 준비 및 가끔 축구선수의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고급 자동차의 세계에 입문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조금 겁이 났습니다. 저택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나는 크리스티아누가 자신에게 준 지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과 펜을 꺼내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탈릭 블랙 컬러 베이지 가죽 인테리어,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녀는 자신이 조사할 차량의 사양을 암기하며 중얼거렸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잠시 주저한 후 가장 좋은 옷을 골랐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짙은 색 치마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흰색 블라우스였다. 그것은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그가 소유한 것 중 가장 우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경우에만 신는 낮은 굽의 검은색 구두를 신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사상은 그녀에게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은 수년간의 노고와 진심 어린 미소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집안일로 굳어지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아나는 자신에게 작은 만족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모든 업무에 쏟는 것과 같은 헌신으로 지금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나는 주방에 들러 요리사인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너는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녀의 동행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나는 자신의 임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러움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리아는 격려의 말로 그녀를 격려하고 행운을 빌었습니다. 아나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저택을 떠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신적으로 검토했다. 그녀는 전날 밤 도시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마드리드의 번화한 중심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아나는 창문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거 교외 지역은 점차 더 높은 빌딩과 더 번화한 거리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아나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리 중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공책을 단단히 움켜쥔 채 마지막 몇 블록을 걸어 대리점으로 향했다. 대리점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와 강철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아나는 입구 앞에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며 불안을 진정시켰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마치 자기 확신의 주문처럼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단호한 몸짓으로 유리문을 열고 반짝이는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이 신중하게 디자인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차체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아나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호화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세상과 일상생활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다. 하지만 아나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쭉 펴고 턱을 들어올린 채 꾸준히 접수,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아나는 걸어가면서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호기심 어린, 때로는 경멸적인 시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주변의 값비싼 양복과 디자이너 드레스들 사이에서도 단순함이 돋보였다. 아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갔고 흠잡을 데 없는 외모의 리셉셔니스트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나는 분명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특정 차량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접수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회의 사이를 오갔다. 예약이 되어 있나요? 그는 아나 같은 사람이 그런 고급 시설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저는 약속이 없습니다. 아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특정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씨를 위한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자 아나는 접수원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여자는 몸을 살짝 틀었고 표정이 더욱 주의 깊어졌다. 알겠습니다. 접수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빛이 담겨 있었다. 관심 있는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확인하며 크리스티아노가 건네준 모델과 사양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 목소리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고용주가 제공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에 깊게 기억했습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 메모를 적으며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아나가 말을 마치자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사무실로 사라졌다. 기다리는 동안 아나는 쇼룸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전시된 차량들은 우아한 라인과 흠잡을 데 없는 마감을 갖춘 진정한 자동차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나는 비현실감과 섞인 감탄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들 차량 중 하나라도 구입하려면 그의 평생 수입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은 몇 분이 지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리셉셔니스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남자는 전문적인 미소로 인사했다. 저는 영업 관리자입니다. 저희의 가장 독점적인 모델 중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에 공책을 들고 고개를 높이 든 채 고급 자동차 업계에 진출했고 자신이 일하는 가족을 품위 있고 전문적인 태도로 대표했습니다. 에이나는 판매 관리자를 따라 문제의 모델이 전시된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비록 자신이 낯설고 잠재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환경에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가치는 구매력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그녀는 직업의 모든 측면에 쏟는 것과 동일한 헌신과 우수성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나는 영업 관리자를 따라 반짝이는 쇼룸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발소리가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요청한 특정 모델이 전시된 구역에 다다르자 아나는 경기로움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차량은 공학과 디자인의 걸작품으로 물리학을 거부하는 듯한 공기역학적 라인과 딜러십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마감 처리가 특징이었습니다. 중년의 영업관리자 카를로스라는 남자가 경건함에 가까운 열정으로 자동차의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주에 깊게 듣고 작은 공책에 꼼꼼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카를로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감독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름이 언급된 데 영향을 받아 전문적이고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나가 계속해서 자세한 질문을 던지자 카를로스의 표정은 조바심과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멸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날두 씨는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카를로스는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그는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처음의 열정을 약간 잃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최첨단이에요. 실시간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아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나요? 아마 호날두 씨가 직접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때려 눕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심호흡을 했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선생님. 호날두 씨는 제가 이 정보를 수집하도록 신뢰합니다. 계속하세요. 카를로스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다만 그의 어조는 눈에 띄게 더 거만해졌다. 그는 마치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이 느리게 말했고 더 간단한 용어를 사용했으며 아나의 이해력을 명백히 과소평가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나는 대리점의 다른 직원들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과 동정하는 눈길, 그리고 카를로스가 보였던 것과 똑같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많은 눈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말이 판단을 받고 부족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는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모든 세부 사항을 공책에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때마다 카를로스의 태도는 공공연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억제되지 않은 좌절감으로 두꺼웠다. 아마 우리는 이걸 여기 두고 가야 할 겁니다. 호날두 씨는 더 기술적인 설명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직접 오라고 제안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팀원에게 보내시겠어요? 아나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카를로스의 말은 억지로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가려진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고 그녀가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아나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호날두 씨는 저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고 저는 그것을 완수할 것입니다. 저 카를로스는 짜증이 난 듯이 한숨을 쉬었다. 들으세요, 부인.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이 보통 고려하지 않을 종류의 차량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당신의 능력에 더 적합한 것을 살펴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아내의 단검과도 같았다.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 사치와 독점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의 검소한 옷차림, 수년간의 노고로 굳어진 손, 그녀의 모든 것이 이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의 궁전에서 그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쉽게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고와 헌신을 통해 그녀는 외모나 물질적 소유물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카를로스의 경멸적인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품위 있는 태도로 아나는 일어나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호날두 씨는 제 판단력과 이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제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저를 다음과 같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객에게 보일 수 있는 존경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의 말은 카를로스를 놀라게 한 듯했다. 잠시 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나타났지만 곧 전문가로서의 무관심이라는 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계속합시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면서 아나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대리점의 다른 직원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매장에 들어온 일부 잠재 고객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차량 중 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여성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나는 시선을 무시하고 당장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모든 세부 사항을 공책에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점점 차갑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문성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그녀를 둘러싼 판단과 편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카를로스의 눈에서 점점 커지는 짜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첩을 볼 때마다 다른 직원들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상황은 아나가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해 물었을 때 극에 달했고 크리스티아누는 아내에게 그 정보를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좌절감을 간신히 참던 카를로스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대리점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로 커졌다. 자금 조달, 당신을 위해서요? 부인, 이 차량은 당신이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당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 현실적인 것을 보여드리죠. 그의 폭발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것이었다. 아나는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동정심으로, 일부는 잔인한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 무생물인 것처럼 단순히 무관심했습니다. 그 순간 아나는 휴식 시간 속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가 모았던 모든 자신감과 결단력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치와 특권의 세계에서 자신이 작고 하찮고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아나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아누가 그녀에게 부여한 신뢰와 그가 그녀에게 부여한 책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역경에 직면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이를 늠름함과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애나는 최선을 다해 일어섰고 카를로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당신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제 외모와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가정에 근거하여 저를 판단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씨는 나의 판단력과 성실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왔습니다. 고객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저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모나 사회적 지위, 에이나의 말은 대리점의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 카를로스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당혹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마침내 현장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그는 카를로스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손한 어조로 아내에게 말을 걸며 말했다. 아마도 제가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피해는 났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공개적으로 판단받고 폄하받는다는 굴욕과 고통은 그녀에게 육체적 부담처럼 느껴졌다. 아나는 새로운 직원을 따라 대리점의 다른 곳으로 갔고 그녀를 쫓는 시선들을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고 세상이 종종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공책을 손에 꽉 쥐고 역경 속에서도
존엄성의 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나는 미구엘이라는 이름의 신입 직원을 따라 대리점의 조용한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카를로스와의 사건으로 인해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아나는 그로 인해 자신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인 것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붙잡았다. 미구엘은 카를로스와 달리 진심으로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요청한 차량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존중하는 어조와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나는 이전의 처우에 여전히 상처를 받았지만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속으로 감사를 표했다. 보시다시피요. 미구엘이 차의 내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실내 장식은 프리미엄 이탈리아 가죽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베이지색은 여기 보이는 따뜻한 톤입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꼼꼼히 메모를 적었다. 그는 방금 겪은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확고하고 명확했습니다. 미구엘이 설명을 계속하자 아나는 몇몇 직원과 손님들이 계속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눈치챘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분명 이전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는 그의 판단에 주춤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미구엘이 이어 말했다.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언어로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나는 귀에 깊게 듣고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하려는 그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아나는 자신의 조용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 중 일부는 이제 불편해 보였고 아마도 그녀의 이전 행동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미구엘이 차량의 안전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때 카를로스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아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이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미구엘과 그가 받고 있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 미구엘은 이 차량에는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자율 비상 제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폈다. 호날두 씨는 보안이 자신에게 최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족과 자주 여행을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이전 치료로 인해 느꼈던 상처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미구엘은 그녀의 지식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음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다. 이 모델은 모든 안전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구엘이 태블릿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 아나는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대리점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찼고 다른 고객들은 전시된 다양한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부정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품위는 그 장소의 역학관계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나는 크리스티아누가 이 일을 맡기기 전에 한 말을 기억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나스,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로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크리스티아누가 그녀에게 두는 신뢰를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면서 아나는 점점 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관심을 보였고 미구엘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엔진은 미구엘이 설명했습니다. 600마력 이상을 생산하는 트윈터보 V8입니다. 차량이 3.5초 이내에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적었다. 호날두 씨는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성에도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엔진은 연료 소비 측면에서 이전 모델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그 질문은 미구엘에게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안겨준 듯했다. 훌륭한 질문이네요. 그가 대답했다. 이 엔진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린더 비활성화 기술과 고급 열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이전 모델보다 15% 더 효율적입니다. 아나는 조사를 계속하면서 다른 대리점 직원들도 다가와서 대화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한때 경멸과 조롱이 있던 곳에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고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상호작용을 지켜보던 한 고객이 아내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그 여성이 말했다. 당신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아나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부인. 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씨 밑에서 일합니다. 그는 제게 자신을 대신해 이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와, 정말 중요한 책임이군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거래는 딜러십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나는 자신의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입자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능한 전문가로 여겨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아나는 지치긴 했지만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크리스티아누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비롯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차량의 모든 면에 대한 자세한 메모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 사양부터 이용 가능한 맞춤형 옵션까지요. 지난 2시간 동안 아나의 질문에 답했던 미구엘은 진심으로 감명받은 듯했습니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당신의 주의와 호날두 씨의 필요성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감탄스럽습니다. 아나는 겸손한 미소로 칭찬에 답했다. 그는 인내심과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호날두 씨가 이 모든 정보를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나는 떠나려고 준비하는 동안 대리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내 거리를 유지하던 카를로스조차도 후회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카를로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에 짙어졌다. 저는 제가 이전에 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이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지식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말을 숙고하며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일부는 자신이 느꼈던 굴욕감을 기억하며 사과를 거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함을 늘 믿어왔던 다른 한 부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는 품위 있게 대답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나는 이 말로 미구엘과 다른 딜러십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들고 노트에 가득 담긴 글을 꽉 움켜쥐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리로 나서자 도시의 번잡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오후의 햇살이 건물을 비추었고 아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감을 천천히 풀어냈다. 크리스티아누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편견과 차별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처음에는 그녀를 얕보았던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승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였습니다. 아나는 이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크리스티아누가 그녀에게 보인 신뢰에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다가오자 아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돌아가서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크리스티아누와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직성과 존엄성을 지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나는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차가 대리점을 떠나면서 그녀는 반짝이는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호사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성취감과 개인적 성장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은 별다른 일 없이 끝났고 아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 보고할 시간을 가졌다. 저는 그 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귀중한 인생 교훈에 대해서도 전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안 딜러십 뒷부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방금 본 광경을 생각에 잠긴 듯 관찰했습니다. 하비에르라는 남자는 유명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신차 모델 출시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딜러십을 방문했습니다. 하비에르는 행사에 일찍 도착하여 아나와 딜러십 직원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아나가 식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비에르의 관심은 그녀에게 쏠렸고 그토록 호사스러운 환경에 이 단순해 보이는 여성이 있는 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하비에르는 딜러십 직원들이 아나를 경멸과 멸시로 대하는 것을 호기심과 불만이 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역학을 관찰하는 데 익숙했고 그가 본 것은 그를 깊이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개되면서 하비에르는 아나의 품위와 결의에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처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업무에 끈기 있게 임하는 모습은 하비에르에게 처음에 저널리즘에 빠진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나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대신해 왔다고 말하자 하비에르의 귀가 번쩍 뜨였다. 스포츠 기자로서 저는 호날두의 경력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그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호날두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 윤리와 헌신에도 감탄해왔습니다. 이 여성, 분명 호날두가 신뢰하는 직원이 그토록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하비에르는 분노와 언론인으로서의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호날두가 자신의 직원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비에르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존엄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기록한 내용에는 처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나가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딜러십 직원들의 태도가 점차 바뀌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나가 마침내 대리점을 떠났을 때 하비에르는 거기 앉아서 자신이 목격한 일을 되새겼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제 손에 강력한 기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별에 대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편견, 회복력, 존엄성에 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비에르는 자신의 선택사항을 따져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이미 힘든 경험을 겪은 아내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하비에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관련된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는 말이죠. 그 대신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전 인터뷰에서 호날두의 개인 비서 중 한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짧은 전화 통화 후 비서관은 하비에르에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가능한 한 빨리 호날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비에르는 한숨을 쉬며 영상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앤의 힘과 존엄성을 목격한 것에 기분이 좋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편견과 차별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 사이 아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갔고 그날 아침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요리사 마리아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나, 어떻게 됐어? 마리아는 친구의 피곤한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크리스티아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날두 씨가 그의 스튜디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리아가 알렸다. 그는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듯했어요.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뒤 크리스티아누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살짝 두드리고 크리스티아누의 목소리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을 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티아누는 책상 뒤에 앉아 몇 가지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나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나, 잘 돌아왔어. 딜러십은 어땠어? 아나는 크리스티아누 앞에 앉아 차량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차량이 받은 취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진 사양, 안전 기능, 맞춤형 옵션 등 그가 노트에 부지런히 수집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주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나의 꼼꼼함과 그녀가 얻은 정보의 질에 분명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나가 말하는 동안 크리스티아누는 그녀의 어조에 뭔가를 느꼈고 그것은 그녀답지 않은 미묘한 긴장감이었다. 아나, 즉 크리스티아누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데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딜러십에서 다른 일이 있었나요?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나는 잠시 주저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아누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제가 그렇게 호화로운 차량에 대해 묻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아나가 밝히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조금 더 누르려고 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그의 개인 비서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잠깐만요, 아나. 크리스티아누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그는 메시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 비디오 링크가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크리스티아누는 그것을 재현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영상에는 아나가 대리점에 있었고 직원들에게 경멸과 무례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분노와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아나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우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크리스티아누는 혼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나, 크리스티아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왜 이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아나는 그 질문에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었어요. 크리스티아누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아나 옆에 앉았다. 아나,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충성스럽고 근면한 사람은요. 아나는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실망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아나, 당신은 나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당신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 상황을 존엄성과 전문성으로 처리한 방식이, 그것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를 보여줘요. 크리스티아누의 말은 아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딜러십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마음껏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그날 억눌렸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계속하기 전에 아내에게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었다. 아나, 이런 일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두렴.
저는 이런 유형의 행동이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인지 딜러십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지원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반격에 대해 약간 걱정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그는 반복했다. 크리스티아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아나. 당신은 불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크리스티아누와 아나가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기자 하비에르는 사무실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영상을 받아 시청했다는 간략한 확인을 받았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비에르는 불안함을 느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견, 회복력, 그리고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앤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수석 코치였으며 그에게 다음 날 그 축구 선수를 만나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 긴장감을 느낀 하비에르는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와 하비에르는 둘 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둘 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의 길이 교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늦게까지 깨어 있어 아나가 겪은 불의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접근할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드리드는 맑은 하늘로 밝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저택 안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축구 선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의 사건과 아나가 대리점에서 겪은 불의를 처리하고 있었다. 크리스티아누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 계획을 정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사건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존중과 존엄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나는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직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그림자가 있었다. 직원 아침 식사 때 요리사인 마리아가 그녀를 격려하려고 했지만 아나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바꿨다. 오전 10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사람은 기자 하비에르였다. 호날두의 개인 비서가 그를 맞이하여 축구 선수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일어나 하비에르를 맞이하며 그와 굳게 악수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게 많아요. 하비에르는 크리스티아누의 어조에서 진지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날두 씨, 우선 제가 그 영상을 녹화하고 공유하는 의도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제가 목격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볍게 가로채었다. 알겠어요, 하비에르. 그리고 그 정보를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이 없었다면 아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축구 선수는 의자에 기대 앉았는데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 영상에서 본 것은 내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나는 수년간 내 팀, 내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비에르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날두 씨, 당신 직원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 존경스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품위와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얼굴에 작은 자랑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아나는 항상 그랬어요. 회복력 있고 전문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정말 신뢰해요. 두 남자가 상황을 숙고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크리스티아누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하비에르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딜러십을 고소하고 문제를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비에르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앉았고 그의 저널리스트적 본능이 깨어났다. 무슨 생각이신가요, 호날두 씨? 크리스티아누는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에너지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직장에서의 존중과 존엄성 편견과 그것이 매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광범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널리스트로서 가진 경험이 이 일에 귀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비에르의 눈이 놀라움과 흥분으로 커졌다.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날두 씨, 정확히 무슨 생각이신가요? 크리스티아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하세요. 축구 선수가 외쳤다. 문이 열리고 아나가 커피와 간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비에르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는데 그가 딜러십에서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쟁반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뺨에 붉은 기가 돌았다. 크리스티아누는 자신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아나, 머물러 주세요. 이건 당신에게 직접적인 문제이고 당신이 대화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하비에르 옆 의자에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긴장스럽게 모았다. 크리스티아누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나 하비에르는 어제 딜러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는 제가 이 상황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아나는 하비에르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누가 그걸 녹음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비에르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표정에는 공감이 가득했다. 제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호날두 씨에게 설명했듯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대우에 직면한 당신의 용기와 존엄성은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나는 칭찬이 불편하다는 듯이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크리스티아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아나, 어제 당신이 직면한 일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경험이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아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아나. 당신은 불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 생각해봐. 하비에르는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 다른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나는 잠시 말이 없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고맙구나, 아나. 너의 용기는 항상 나를 감동시킨다. 그리고 그는 하비에르에게로 돌아섰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차별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기사를 써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겉모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비에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각도와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직장 차별에 대한 통계,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나의 이야기가 기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티아누가 말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플랫폼을 이용해 이 메시지를 확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 캠페인, 어쩌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말하는 영상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나는 이 모든 말을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들었다. 선생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후원자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었다. 아나,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계약이나 스폰서십보다 더 중요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비에르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훌륭한 입장입니다, 호날두 씨. 그리고 저는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이 대화에서 정말로 다이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1시간 동안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하비에르는 열심히 메모를 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열정은 커졌습니다. 아나는 여전히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더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별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크리스티아누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서 그의 저택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나와 하비에르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은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딜러십에서만이 아니라 축구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이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제 크리스티아누의 열정에 영감을 받은 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야기가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선생님. 하비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닫았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비에르가 떠나려고 하자 크리스티아누는 어깨에 손을 얹어 그를 막았다.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아내에게 돌아섰다. 아나, 딜러십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오후에 여기로 오라고 해줄 수 있어? 직접 대화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비에르는 크리스티아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그 대화에 참석하길 원하시나요, 호날두 씨? 크리스티아누는 잠시 그 질문을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정한 증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한 후 하비에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는 딜러십에 전화를 하러 나갔고 크리스티아누는 그의 스튜디오에 홀로 남겨졌다. 그 축구 선수는 책상에 앉아 그의 생각은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려는 일이 이 특정 상황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같은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를 생각하며 차별에 직면한 그녀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매일 비슷한 편견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크리스티아누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나가 돌아올 때까지 크리스티아누는 그가 언급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강력하기를 바랐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분 후 아나가 돌아와서 딜러십 매니저가 그날 오후에 오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 크리스티아누는 놀라지 않았다. 고맙구나 아나, 크리스티아누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직원의 어깨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이 모든 게 괜찮아, 처리하기 힘든 일인 건 알아 라고 덧붙였다. 아나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그건 압도적입니다, 선생님. 어제 제 경험이 이런 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놀라운 여성이에요, 아나. 당신의 힘과 존엄성은 영감을 줍니다. 이 캠페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신이 제 팀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말은 아나를 깊이 감동시킨 듯했다.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고 잠시 동안 그녀가 뭔가 더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일상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은 아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아나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오전 시간은 분주한 활동으로 지나갔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홍보팀과 법률 고문과 협의해 최선의 진행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하는 모든 단계가 신중하게 고려되기를 원했지만 이 이니셔티브를 이끈 긴박감과 열정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이 하비에르는 마드리드 중심가의 사무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차별에 대한 통계, 아나와 유사한 사례, 그리고 그녀의 기사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앤의 이야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뿌리박힌 사회 문제의 증상이었습니다. 딜러십 매니저와의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크리스티아누의 저택은 긴장감과 결의에 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아나는 앞뒤로 움직이며 회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화가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비해 자신의 메모를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했다. 매니저의 도착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크리스티아누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되새긴 뒤 일어나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후에는 격렬한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크리스티아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축구계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고 모든 단어를 의미 있게 쓰려고 결심했습니다. 저택의 초인종이 부드럽지만 강렬한 음색으로 울렸다. 입구 근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는 로베르토라는 중년 남성이자 딜러십 관리자가 서 있었는데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히 긴장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아나는 자신의 불안을 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호날두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저택의 호화로운 내부를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아나는 그를 복도를 따라 크리스티아누의 스튜디오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축구 선수와 하비에르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크리스티아누가 일어나 로베르토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베르토.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앉으세요. 로베르토는 크리스티아누와 악수한 다음 하비에르와도 악수한 뒤 자신에게 지정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방구석에 은밀히 자리 잡은 아내에게 머물렀고 그의 얼굴에는 인식과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크리스티아누는 책상 뒤에 앉아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시선을 집중시켰다. 로베르토,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왜 당신을 여기 불렀는지 궁금할 겁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답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네, 호날두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꽤 당황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인 뒤 하비에르를 바라보았다. 하비에르, 로베르토에게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나요? 하비에르는 태블릿을 꺼내서 딜러십에서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방 안은 그 사건의 소리로 가득 찼다. 판매원들의 거만한 어조, 다른 손님들의 중얼거림, 그리고 아나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쓰는 단단하지만 분명히 상처받은 목소리던 로베르토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매 초마다 그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뚜렷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침묵을 깨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넘쳤다. 로베르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왜 당신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베르토는 침을 삼키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다. 호날두 씨, 저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부끄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관리자로서 당신은 직장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로베르토는 그 질문에 놀란 듯했다. 마치 이전에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물론 우리는 차별 금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모두 채용될 때 행동 강령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는 않은 건 분명해요. 하비에르가 끼어들었다. 문서상의 정책은 일상적인 실천에서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로베르토, 당신을 여기 데려온 건 당신을 꾸중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베르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무슨 생각이신가요? 호날두 씨? 크리스티아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딜러십뿐만 아니라 전체 딜러 체인을 위해서도요. 저는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고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로베르토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란 듯했다. 그거 정말 관대한 일이군요, 로날두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소송을 걸거나 우리와의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할 줄 알았어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아니, 저는 이걸 뿌리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아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할 때는 단호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선생님. 그는 크리스티아누에게 말을 걸고 로베르토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가 그날 경험한 일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든 유형의 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차별에 직면합니다. 로베르토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는데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당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부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딜러십에서 당신이 받은 대우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였다.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하지만 호날두 씨가 말했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아나의 말에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하비에르에게로 돌아섰다. 여기서 당신이 등장합니다, 하비에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직장 차별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와 이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사를 써주세요. 하비에르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 될 겁니다, 호날두 씨.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듣고 있던 로베르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호날두 씨, 저는 당신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것이 우리 기업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로베르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로베르토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크리스티아누는 아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아나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경험과 관점은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아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다면 기쁠 겁니다, 선생님. 그 다음 1시간 동안 4사람은 제안된 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기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로베르토는 점차 호감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크리스티아누가 일어섰다. 글쎄요, 우리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베르토, 저는 다음 2주 안에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기대합니다. 하비에르, 저는 당신의 기사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 그는 돌아서서 그의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함을 표했다. 당신의 용기와 이 일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충분히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로베르토와 하비에르가 떠난 후 크리스티아누는 스튜디오에 아나와 둘만 남았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날의 일의 무게가 그들을 엄습했다. 마침내 아나가 침묵을 깨뜨렸다. 호날두 씨,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아나, 당신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의 위엄과 힘, 당신은 제가 더 나아지고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났다. 저는 제 경험이 이런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크리스티아누가 걸어가서 아나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나는 호기심에 봉투를 받았고 봉투를 열었더니 자동차 열쇠 한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선생님, 이것은 당신이 딜러십에 가서 본 차의 열쇠요. 크리스티아누가 미소를 지으며 확인했다. 그것을 선물로 여기세요. 당신의 충성심과 강한 성격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나는 말문을 잃고 손에 든 열쇠를 놀라운 듯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심하거든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아나. 그럴 자격이 있어. 게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잠시 주저한 후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 떨리는 미소가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크리스티아누가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놀라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사이 하비에르는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나의 이야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반응, 그리고 직장에서의 차별을 퇴치하려는 야심찬 계획 등을 이야기하며 키보드 위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기사는 대리점의 생생한 현장 묘사로 시작해서 아나가 겪었던 편견과 차별을 강렬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하비에르는 크리스티아누의 반응, 이 특정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더 광범위한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려는 그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기사가 구체화되면서 하비에르는 자신이 단순한 뉴스 기사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이자 모든 독자에게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고 보다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초대였습니다. 그는 기사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강력한 인용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경기장이나 사업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측정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비에르가 마침내 의자에 앉아 지쳤지만 만족했을 때 그는 자신이 중요한 것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아나와 크리스티아누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과 직장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뒤를 이은 며칠 몇 주가 지나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행동이 끼친 영향은 자동차 판매점 너머로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하비에르의 기사는 널리 퍼져서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고 뉴스 프로그램과 토크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의 거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메시지를 확산시켰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과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영상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시청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로베르토는 이 프로그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직장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환으로 그녀는 직원 그룹과 자신의 이야기와 관점을 공유하여 차별의 실제적 영향과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특히 성공적인 훈련 세션을 마치고 새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집 앞에 차를 주차하자 이웃들이 그의 새 차를 보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크리스티아노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운전하는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의 힘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자신의 저택에서 반차별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도하는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아나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힘으로 바꾸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축구 선수는 이것이 축구장에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걸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하녀의 품위와 회복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 해가 지면서 아나와 크리스티아노는 각자의 집에서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다면 역경을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정의롭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